네, 오늘은 관성력이라는 파트를 할 차례인데 이게 정말 어렵고요. 이해를 해야 돼. 어려운 파트고, 그리고 이걸 1시간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어. 개념 어려서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문제도 좀 많이 넣어놔가지고 이제 한 1시간이 꽤 넘어가도 그냥 한 강의로 끝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관성력을 볼 건데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좌표계라는 단어 먼저 볼게.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관찰하는 관찰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어도 다르게 보이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다르게 보는 현상을 관찰자가 자기가 보는 현상 그대로 이제 F는 MA나 이런 물리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기술을 하는 거야. 물체 운동을 수학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래서 관찰자가 물체 운동을 봐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좌표 시스템을 좌표계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신경을 안 썼었어. 항상 원점의 정점 관찰자가 물체의 위치, 물체의 속력,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을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그냥 항상 뭐 관찰자가 원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 그래서 일단 좀 이따 서로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발견을 할 거고, 그로부터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서로 다르게 보일 거야.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그거는 등속 운동을 할 때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시간 팽창, 또 뭐 있었지? 길이 수축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른 물리 현상으로 기술을 할 거다. 일단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려면 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물리 원뜻 배웠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관성의 법칙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관성, 성질이 있다. 알짜임이 0인 경우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고 이거를 관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성의 법칙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오늘 보는 관성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먼저 좌표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관성 좌표계와 관성 좌표계는 우리가 이해가 약간 가는데 느낌이 알죠? 그래서 관성을 하는 그러한 좌표계, 뭐 애매하네. 그래서 관찰자가 등속 운동을 하면서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 그래. 관성이 등속 운동은 등속 운동, 정지는 계속 정지니까 관찰자의 운동 상태가 관성인 거야. 관찰자가 등속 운동을 하면서 물체 운동을 표현을 할 거다. 이때는 우리가 F는 MA의 뉴턴 운동 방정식이 그대로 성립을 해요. F는 MA가 그대로 성립해.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F는 MA가 된다. 그래서 이게 관찰자가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거나 그런 상태가 관성 좌표계야. 지금까지는 관찰자가 원점 0,0에서 정지한 상태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했고, 그래서 우리가 F는 MN을 그냥 썼는데 지금까지 관성 좌표계에서 우리가 알아서 뉴턴 운동 방정식을 썼고요. 새롭게 나오는 다른 좌표계가 비관성 좌표계야. 관성이 아닌 좌표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관성은 등속은 등속, 정지는 정지, 이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비관성 좌표계는 이제 관찰자가 가속 운동을 하는 거야, 별표. 등속이 아니고 정지가 아니고 관찰자가 가속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가속 운동을 하면서 물체의 운동을 보면요, 다르게 보여. 그래서 그때 물체의 운동을 다르게 보면서 다르게 기술을 해서 물체가 다르게 보여. 요거를 이제 비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건데, 이러면은 다르게 보여.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F는 MA의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관성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별표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은 등속 운동하는 건 등속 운동, 정지는 정지, 이런 걸 유지하려는 건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 좌표계는 관찰자가 관성인 거야. 관찰자가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 상태에 있어요. 이때 물체를 보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 지연 효과나 길이 수축 정도는 있지만 뉴턴 운동 법칙은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거속시 공식이 똑같이 되고 F는 ma 이 공식이 됐었는데, 비관성 좌표계는 달라. 관찰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요, 물체의 운동하는 것이 완벽하게 다르게 보이고요. 그래서 F는 ma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관성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요거를 이제 아래에서 보면서 이해를 해보자.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해를 할 건데, 그래서 각각의 관찰자는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는 항상 멈춰 있는 걸로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겁나 빠르게 운동을 이제 달리기를 이제 멈춰 있는 것부터 자기 손을 보면서 달리기 시작을 하면요, 사람은 앞으로 빠르게 속력이 증가를 하면서 가속 운동을 해요. 자기 손을 보면은 손은 멈춰 있는 걸로 보여. 다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뒤로 가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관찰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 멈춰 있는 걸로 보고 같은 운동 중인 공간 전체를 정지 상태로 보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있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빨리 튀어나가서 가속 운동을 하든 등속 운동을 하든 정지 상태이든 항상 자동차 내부를 보면 나와 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내부는 정지 상태로 보여. 의자도 정지, 운전대도 정지, 창문도 정지, 다 정지 상태로 보여.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같은 운동 중인 공간 전체를 정지 상태로 보게 된다. 그렇고요. 이때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는 다르게 봐, 틀리게 봐. 틀렸어. 일단 그래서 F는 MA라는 뉴턴 운동 법칙이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성립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성립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무조건 성립하거든. 성립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뉴턴 운동 법칙 F는 MA가 성립하도록 하게 하는 가상의 힘이야. 실제로 이 힘은 없는데요. 요게 있어요. 우리가 물체의 현상을, 물체가 하는 운동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 그래서 이거는 F는 MA를 성립하게 하려고 하는 가상의 힘이고 실제로 이 힘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관성력의 크기는 내가 있는 공간 전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그러면은 관성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관성력이 작용하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관찰자의 가속도가 관계가 있어. 그래서 관성력의 힘은요, M, A, 개. 관찰자가 속한 공간 전체, 요거를 개라 그래. 공간 전체, 요거를 개라 그래요. 시스템. 아니면 여기 있는 좌표 개 이런 거. 개가 모여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래서 물체들이 전체가 가속도하는 그 가속도, 공간 전체의 가속도. 그래서 개의 가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표시를 했고요. 관성력은 MA 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관성력의 방향은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실제로 개가 속한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야. 개가 받는 실제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외우세요. 관성력은 F는 MA가 성립하게 하는 가상의 힘이고요. 실제로 이 힘은 없지만 관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MA, 개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MA고 실제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바로 그냥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버스에서 관성력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등속 운동할 때 우주선에 뭐 철수와 뭐 지구의 영이 이렇게 서로 운동 상태를 다르게 왔는데 비슷해. 그래서 버스가 오른쪽 운동을 하고 있고요. 버스 안에 철수가 있고 영희는 땅바닥에 있어. 그래서 버스가 등속 운동 중이라면 철수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가속을 해서 튀어날아가잖아. 버스가 갑자기 튀어나가 앞으로. 그럼 철수는 어디로 날아가? 철수는 뒤로 날아가게 되죠. 갑자기 앞으로 가면 철수는 뒤로 날아가. 철수는 버스 뒤로 날아가는데 요거를 우리가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관성력을 받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서로 입장에서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비슷하죠. 영희와 철수가 요거를 서로 다르게 봐. 영희는 지금 땅바닥 수평면에 정지해 있거든. 정지한 영희가 볼 때는 원래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으로. 철수는 그냥 자기 속력 그대로 갈라 그래. 그쵸? 철수는 예전 속력 그대로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버스는 급격하게 가속을 해서 앞으로 더 빠르게 튀어나갔어. 그래서 똑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면 원래 한 1초가 지나면 버스가 원래 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싶어요. 버스가 이렇게 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 있죠. 그리고 원래 등속 운동을 했으면 철수는 이제 정확히 중앙쯤이니까 한 여기쯤에 와 있겠지. 철수는 원래 여기쯤에 이렇게 서 있겠죠. 이러려고 했으나 근데 실제보다 버스가 앞으로 가속을 해서 더 빠르게 간 거야. 그래서 버스 속력이 가속을 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날아갔어. 그래서 실제로는 버스가 여기로 갔죠.
더 앞으로 가서 버스가 실제로는 막 여기 가 있는 거야. 가속 운동을 했어. 그러면은 철수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철수는 한 요 정도 갔거든요. 근데 버스는 더 빨리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요만큼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간 거야. 그럼 철수는 상대적으로 버스의 뒤쪽에 있죠. 그쵸? 영희가 봤을 때는 철수가 뒤쳐졌어. 그쵸? 그래서 철수가 뒤쪽으로 뒤쳐졌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철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기에 뒤로 뒤쳐져서 버스 뒤쪽으로 이제 얘는 오게 되었어. 그쵸? 그렇구나. 당연하지. 버스가 더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철수는 이 안에서 달리지 않고 앉아 있었잖아. 그쵸? 철수는 그냥 느리게 있을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네. 철수가 뒤쳐졌어. 그렇구나. 이해했고요. 영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철수가 볼 때는 철수는 자기 자신과 버스 안의 의자와 사람들이 모두 정지 상태로 있는 걸로 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급격하게 튀어나갔어. 그러면 철수는 뒤로 일단 날아가죠. 철수는 일단 뒤로 날아가. 뒤쪽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철수는 뒤로 힘을 받아서 날아갔어. 그래서 철수는 안에 있는 철수는 일단 자기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뒤로 날아갔어. 힘을 받아서.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힘이 관성력을 받아서 날아간 걸로 이해했다. 요 얘기 이해돼요? 관성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관성의 법칙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가속 운동을 해서 앞으로 더 빠르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철수가 자연스럽게 뒤쳐져서 여기서 이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안에 있는 철수는 이게 힘을 받았다고 느꼈고 그걸 우리가 관성력을 받았다라고 요 가속 운동하는 그 개 시스템 안에 있는 철수가 그렇게 느낀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힘이 작용한 게 아니었죠. 그냥 뒤처진 거였거든. 근데 철수는 힘이 작용한 걸로 이해를 한 거야. 요 상황 이해되니? 똑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원운동을 하면요. 우리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커브를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은 으악 하면서 왼쪽으로 날아가거든요. 그쵸? 인간은 여기로 날아가. 그쵸? 이것도 똑같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관성력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 때 우리가 밖에 있는 외부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인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보면요. 자동차가 그냥 이렇게 원운동을 하죠. 그쵸? 원운동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앞으로 그냥 가면은 원운동을 못 하는데 원운동 하려면 이렇게 곡선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은 가다가 이쪽으로 이제 힘을 줘서 마찰력을 이쪽 방향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발을 이렇게 이쪽 이제 꺾으면서 꺾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힘을 줘서 몸을 마찰력을 이쪽으로 작용을 해야 구심력이 돼야 이렇게 우리가 원운동을 할 수 있겠죠. 핸들을 꺾으면서 저쪽을 바닥을 이제 때려가지고 몸을 이쪽으로 밀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바퀴의 마찰력에 의해서 직진을 하다가 핸들을 꺾으면서 왼쪽을 이제 발로 탁 차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이제 날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을 이제 커버를 돌면서 이제 구심력이 작용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인간 해볼게. 이 상황에서 인간은요, 가만히 있었어. 그쵸? 그래서 원래는 관성의 법칙에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인간은 1초 후에 몸이 여기에 가려고도 해요. 관성 때문에. 그쵸? 근데 자동차는 지금 마찰력을 주면서 이제 구심력을 줘가지고 자동차가 원운동을 해서 자동차는 실제로는 여기로 가 있지. 그럼 인간은 유체에 이탈하니? 아니요. 인간은 여기로 가려 했는데 자동차가 여기가 있어. 그럼 인간이 어디에 찌그러져? 이쪽에 찌그러지겠죠. 알 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져.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인간이 박히게 되잖아. 그래서 운전자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등속 운동하려고 하지만 자동차가 이미 오른쪽으로 가버렸어. 사람은 왼쪽으로 찌그러졌어.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렇구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자동차 내부에 있는 즉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비관성 좌표경에 있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운전자는 자기 자신과 자동차 안에 의자와 모든 것들이 다 정지 상태로 있는 걸로 보고 있었어. 핸들을 돌렸어. 핸들을 돌리니까 갑자기 자기는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날아갔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서 자기가 날아간 거야. 그걸 관성력이 작용을 했는데 원심력을 받아서 날아갔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구심력은 구의 중심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원심력은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관성력의
원운동 할 때 작용하는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말해. 원은 바깥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원래는 구심력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원운동 하는 게 맞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갑자기 왼쪽으로 날아갔어. 왜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관성력이 작용을 했는데 원운동에서의 관성력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한다. 이름만 바뀐 거야. 날아가는 힘. 원운동할 때 밖으로 날아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똑같은 관성력인데 이름만 바꿨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관성력을 받잖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지구는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 운동을 하지만 이게 사실상 거의 원에 가깝대. 엄청나게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 운동을 하는데 이때 지구가 원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관성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원 바깥으로 날아가려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지구가 공전 운동하는 걸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자동차 안에 있는 운전자처럼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힘을 관성력을 받으면 지구가 공전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은 지구가 공전하거나 자전하거나 하는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평온한 상태로 있죠. 이게 왜냐면은 원심력이 너무 작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가속 운동을 해서 관성력, 원심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구의 공전을 느낄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요 구심 가속도가 너무나 낮아서 원심력이 너무나 작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구가 정지한 상태로 보고 있죠. 이거를 관상력이 너무 약하게 작용을 해서 그래. 근데 한번 만약에 지구가 급격하게 가속을 하면요. 우리 운전자가 여기 날아가는 것처럼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날아갈 거야. 갑자기 막 아파트 날아가고 자동차 날아가고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지구는 너무나 평온하게 천천히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성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일단 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거는 이해는 되니?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쵸? 근데 실제로는 이 외부 정지 관찰자가 보는 게 정확한 물리 현상인데,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정지해 있는 걸로 보고 갑자기 힘을 관성력을 받아서 날아가는 걸로 이해를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것만 잠깐 계산을 해볼게. 관성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 크기가 지구가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m, r, 오메가 제곱이 이게 우리 구심 가속도죠. 그거 말고 그냥 이거 구심력이었고 요거는 그냥 구심 가속도지. 요거를 계산만 해볼게. 그래서 구심 가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r이에요. 이게 1억 5천만 킬로야. 1억 5천만 킬로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지구가 공전할 때 계산기를 쓰자. 지구가 공전을 할 때 360도를 1년 동안 돌죠. 그래서 2파이가 360도거든. 2 곱하기 3.14159가 2파이야. 요거를 1년 동안 돈대. 한 바퀴를 1년 동안 돈대. 365일. 그리고 요거를 365일이고 또 하루는 또 24시간이죠. 24시간.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각속도는 초로 나타내니까 1시간은 또 3600초야. 3600. 이렇게 하면 오메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오메가는 2 곱하기 10의 8승, 10의 7승이야. 제곱을 하면 4 곱하기 10의 10 마이너스 14. 요 정도가 되죠. 1억 5천만 킬로는 1, 10, 100, 1000만 잠깐만 10에 10이 하나 있으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래서 10의 8승이거든.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야. 근데 10의 8승 킬로미터가 아니고 10의 11승 미터가 되겠네. 그쵸?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그러면 이제 아로메가 제곱을 계산하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되니?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운동을 할 때
지구가 태양 주위로 원운동할 때 구심 가속도가 너무 약해. 그래서 사실상 등속 운동하는 느낌이라서 우리가 구심력이나 관성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세다면 요 원운동 할 때의 운전자처럼 우리가 날아가는 관성력을 느낄 수도 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관성력의 개념은 이렇고, 이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뒷부분부터 볼게. 그래서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이 자기 관성력을 받아서 날아가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관성력의 크기가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ma. 그래서 버스의 가속도에 마이너스 m을 곱하면 관성력이 돼요. 그리고 실제 버스의 가속도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저 마이너스 ma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해를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철수는 지금 이 버스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등속 운동을 하면요, 이게 그냥 세타가 0으로 그냥 차분하게 이제 추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냥 있어. 근데 앞으로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 물체들이 뒤로 날아가죠. 그래서 줄이 이렇게 A라는 추가 이제 뒤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걸 철수는 보게 돼요.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하면은 뒤로 날아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영희가 볼 때랑 철수가 볼 때가 다르게 보는 거야. 정지한 영희 입장에서는 얘가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하면요, 그럼 원래 이게 실이 없으면 그냥 그 A라는 물체는 그냥 뒤로 날아갔죠. 그냥 실이 있기 때문에 실이 얘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스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A라는 물체가 결국 요 A, 가속도 A만큼 똑같이 가속을 받으면서 실이 당겨주는 힘에 의해서 가속을 받아서 앞으로 똑같이 버스랑 같이 가는 걸로 보는 거야. 영희가 볼 때는 A라는 물체는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걸로 보는 거야. A는 가속도 A로 운동 중이다. 왜냐면 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실이 팽팽하게 잡아주면서 버스랑 같이 붙어서 가고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앞으로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래. 이제 힘을 벡터 분석을 해서 X축과 Y축의 운동 방정식을, 뉴턴 운동 방정식을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로는 중력이 mg만큼 작용을 하고, t는 이렇게 t, 요거는 위로는 t 사인 세타. 잠깐만. 위로는 t 코사인 세타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t 사인 세타가 작용을 하죠.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이 상태로 있고 위아래로는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앞으로만 지금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따라서 버스와 똑같은 가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Y축은 여기서는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야. t 코사인 세타가 mg다. 근데 X축은 힘이 요거밖에 없지. 요 힘을 받아서 얘가 앞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t 사인 세타가 이 힘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t는 코사인분의 mg, 코사인분의 mg, mg 탄젠트 세타. 이게 작용을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이제 상쇄돼서 힘의 평이랑 없어졌고, 요게 즉 ma가 되죠. 그쵸? 그러면 뭐가 돼? a는 g 탄젠트 세타네.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a는 g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리고 f는 ma는 mg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체가 받는 RCM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이제 반대로 철수는요, 얘가 볼 때는 모든 게 이 상태로 그냥 딱 가만히 있거든요. 엄청 신기하게 원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추가 그냥 이렇게 있어야 돼. 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쿵 이렇게 율로 가속을 하니까 얘가 슉 뒤로 쏠리는데 이렇게 줄이 잡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그만 있는 거예요. 오호라, 이런 흥미로운 상황. 그래서 철수는 이렇게 그냥 물체가 멈춰 있는 걸로 보는 거야. 멈춰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철수가 볼 땐 버스와 자기 자신과 버스 안에 의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멈춰 있는 정지 상태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A도 얘는 정지 상태로 보는 거고 힘의 평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보는 거야. 별표. 이게 달라. 힘의 평형의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보는 걸로 보면요, 얘는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지금 멈춰 있거든.
멈춰 있어. 멈춰 있다고. 멈춰 있어. 얘 지금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mg가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로 t가 작용을 하고 있어.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힘 두 개가 딱 지금 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는 힘이 하나 이제 상쇄가 안 되고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이 못 돼. 힘의 평형이 되려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쵸? 그래서 요 세 힘이 이제 힘의 평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방향에서 A라는 물체를 뒤로 날려버리는 요 힘. 아까 그거 뭐라 그랬지? 관성력. 그래서 버스에서 뒤로 날려보내는 힘이 관성력이 작용을 하고 중력과 관성력과 장력 T 세 개가 힘의 평형이 되어서 세 개의 힘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해요. 철수가 볼 때는 얘가 정지 상태니까. 안 그러면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세 개의 힘이 평형이 되어서 딱 멈춰 있는 거야. 철수가 볼 때 멈춰 있는 걸 설명하려면 관성력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하면요. 그래서 y축은 이제 똑같지? t 코사인 세타랑 mg가 이제 힘의 평행이겠지. t 코사인 세타가 mg다. 근데 x축으로는 x축으로는 t 사인 세타가 있었으나 원래 이렇게만 있었으나 이러면 힘의 평행이 안 되니까 왼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관성력의 크기는 이 힘이랑 똑같은 힘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작용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t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게 뭐야? t는 코사인분의 mg니까 코사인분의 mg니까 마이너스 mg 탄젠트 세타. 그래서 관성력은 그래서 실제 가속도가 버스의 가속도가 요거였죠. 버스 가속도가 요거였는데 즉 여기다 ma 하면 뭐지? mg 탄젠트 세타지. 가속도는 관성력은 마이너스 mg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게 부호만 다르고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 그리고 방향이 반대고 그리고 이제 mg랑 똑같다. 그래서 ma요. 지금 상태가 안 좋네. 그래서 이게 F 관성력은 마이너스 ma다. 이게 그대로 성립하는 거 보이니? 버스의 가속도가 이게 G 탄젠트 세타였어. 버스의 가속도는 여기서 한 것처럼 G 탄젠트 세타였고 그래서 원래는 mg를 하면 ma F는 ma니까 ma를 하면 mg 탄젠트 세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버스의 버스의 그냥 가속도를 한 거였고요. 이제 관성력은 ma를 하니까 마이너스 mg 탄젠트 세타로 반대 방향에 나오는 거 우리가 봤어. 상당히 버벅이네. 상당히 안 좋군. 일단 이것도 똑같이 봐봐. 이거 똑같이 봐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갑자기 위로 출발하면요. 몸이 아래로 무거워지면서 쏠리는 느낌이 나.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또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출발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 날아가는 느낌이 나요. 그게 관성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우리 요 관성력과 매우 저거랑 매우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철수가 60km인 철수가 G가 10이라고 쳐서 저울에 있으니까 600N을 나타내고 있어. 이때 우리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날아가면요. 그러면 내 몸무게가 저울이 이거 나를 무겁게 나타낼까 가볍게 나타낼까? 이거 아는 사람 있나? 무겁게 나타내. 아래로 몸이 쏠리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더 세게 눌러.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얘가 아래로 출발하면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출발하면 내가 하늘을 나는 느낌이 잠깐 나고 그래서 저울이 가벼워져.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저울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수직 항력의 크기와 같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요. 이 경우에 이제 질량이 mg가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저울이 인간을 땅속으로 떨어지지 않게 인간은 이제 받쳐주는 힘, 저울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수직 항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작용을 하고 n이 바로 뭐냐면 이게 저울 눈금이에요. 이렇게 되는 현재 시스템에서 현재는 정지 상태에서는 mg가 600이니까 n도 600을 나타내고 있어. 요랬는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A는 1로 가속을 하면요. 똑같이 관성력이 작용을 해요. 왜냐면은 요 자동차가 갑자기 쏠리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여기 정지해 있으려 그래. 그쵸? 관성력 한번 설명만 잠깐 할게. 인간은 원래 정지해 있으려 하는데 얘는 근데 갑자기 위로 A는 1만큼 가속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요만큼 올라갔어. 인간은 여기 있으려 그래. 정지 상태 유지하려 그래.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갔어. 그럼 인간은 어디 찌그러져? 여기 찌그러져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눌리겠지. 아래쪽으로 눌려서 찌그러져 있으니까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요 관성력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이해가 될 거고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볼게. 그래서 외부 정지 관찰자가 보면은 철수는 일단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엘리베이터랑 같이 위로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가면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철수가 위로 A는 1로 가속 중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저울이 철수를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울이 철수를 위로 올려서 엘리베이터랑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보면은 위로 향하는 게 n이잖아. n. 그리고 R을 작용하는 건 마이너스 mg. 했더니 F는 A가 1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n은 mg 플러스 m. 근데 mg가 600이고 m이 60이죠.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660이 된다. 이해되니? 지금 철수가 엘리베이터 뚫고 지금 공중에 공중부양해 있지 않고 같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위로 가속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게 F는 MA가 A가 1로 위쪽 방향으로 나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저울의 눈금이 660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철수 입장 볼게. 철수는 자기는 정지에 있는데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한다고 봤죠. 그래서 얘는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저울이 자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N이 작용을 하고 근데 이때 자기는 갑자기 아래로 눌리는 힘이 관성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관성력. 그 관성력의 크기는 A가 1이니까 MA는 몇이 나오죠? A가 1이니까 MA는 60이지. M이 60이고 A가 1이니까 그쵸? 방향은 아래쪽. 실제로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지만 관성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느끼겠고 그래서 얘가 관성력이 60N으로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성력은 이게 마이너스 60. 관성력은 MA니까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1이고 M이 6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즉 실제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 즉 아래로 작용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울은 mg와 60을 더한 660의 힘을 660의 힘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똑같아요. 저울이 똑같이 660을 나타내는 걸 땅에 있는 관찰자도 보고 철수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둘 다 똑같이 설명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요 저울이 철수를 들어올리는 힘은 mg와 관성력이 같다. 그리고 이렇게 된 힘의 평형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야 660이 나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관성력을 도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위로 가속할 때는 이제 아래로 짓눌리는 힘을 받았다면 아래로 A는 1로 가속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갑자기 아래로 출발하면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실제 가속도가 A라고 하면요. 그럼 얘는 이제 아래로 날아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철수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A는 1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정지 관찰자가 보면 철수는 일단 아래 방향으로 A는 마이너스 1로 가속 중이야. 일단 가속 중이야. 그쵸? 철수는 운동 방정식을 했을 때 아래로 가속도 하는 그러한 식이 나와야 돼. 그래서 철수에게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를 하면 mg가 있고 그리고 외부 정지 관찰자가 볼 때는 그냥 얘는 관성력이 작용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운동 그대로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A가 있기 때문에 mg 빼기 n이 ma가 되겠네. 운동 방정식은 mg 빼기 n이 ma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을 그냥 다 플러스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n은 넘기면 mg-m이 나오겠네. 그러면 mg는 600이고 그리고 m은 60이니까 540이 되겠다.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조금 낮게 나와. 그래서 이제 요랬던 거를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의 철수가 보면요. 철수는 자기는 정지되어 있는데 근데 자기는 위로 날아가는 그러한 관성력을 받는 걸로 느끼게 돼요. 철수는 이렇게 관성력이 작용을 하는 걸로 느껴. 이 관성력의 크기는 MAK. 관성력이 이번엔 위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수직강력, 관성력, 중력이 힘의 평형이다. 관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MAK인데 이게 A가 A가 이제 아래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죠. 이걸 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M 곱하기 1.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플러스 60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가는 방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관성력 위로 60. 그리고 위로는 이제 저울이 철수를 들어 올리는 힘, 그리고 중력은 600.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력 플러스 N이 관성력이 N이 그러면은 이게 mg랑 똑같다. 이렇게 힘의 평형이고 저울의 N은 이제 mg 빼기 관성력이 되겠네. 600 빼기 관성력 60. 그래서 540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540이다. 잠깐만. 몰라. 일단 쓸 건 다 쓴 것 같아. 요거를 여기다 써야 되나? N은 mg 마이너스 관성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별표. 이건 약간 사실 외워야 돼.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아래로 가속하잖아. 그러면은 몸이 약간 붕 뜨는 느낌을 느낀다 그랬지. 저울의 눈금이 작아졌죠. 그쵸? 만약에 아래로 9.8로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을 한다고 쳐봐. 관성력이 위로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1일 때는 관성력이 MA니까 60이 작용했지. A가 만약 9.8이면은 관성력이 요게 더 커지잖아. 9.8이니까 사실상 MA 하면 MG가 똑같이 나오는 거 보여? 극단적으로 가속하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아래로 9.8이면 관성력이 위로 작용하고 관성력의 크기가 mg로 중력의 크기와 똑같아. 그러면 이제 중력의 크기가 상쇄가 되잖아. 저울의 눈금이 0이 나와요. 그래서 n 플러스 관성력이 mg랑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수식인데 근데 관성력이 MA라 그랬잖아. 그쵸? 관성력이 MA거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아래로 9.8로 떨어지면 mg랑 ma가 똑같아지면 n 수직항력이 0이 되는 거야. 즉 저울의 눈금이 0이라는 뜻이고 즉 저울 안에 위에 올라가 있어도 눈금이 안 올라가. 그래서 이게 아래로 9.8로 떨어질 때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9.8로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거는 즉 엘리베이터가 줄이 끊겼어.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지가 아래로 이제 9.8로 떨어져. 그럼 인간은 당연히 하늘을 날게 되겠죠. 당연하지 않나?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들이 그냥 모든 게 붕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추락을 하니까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울 위에 못 올라가는 거야. 저울이랑 나랑 똑같이 떨어지면서 하늘을 같이 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울을 못 누르기 때문에 저울의 눈금이 0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속에서는 이제 사실상 모든 것이 붕 뜨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무중력 상태라고 사람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래로 9.8로 가속을 하면서 중력만 느끼고 있죠. 실제로는 완벽하게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이지만 엘리베이터 내부 사람이 느끼기엔 무중력 상태로 느껴. 그래서 몸이 붕 뜨고 하늘에 날아가는 느낌이 나고 있어. 이게 엄청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그러한 물체 속에 있는 자유낙하하는 개 속에 있는 물체는요. 자유낙하하는 그 속에 있는 물체는 자기가 무중력 상태인 걸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페트병을 잡고 있으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중력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아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누르니까 여기 구멍에서 이제 물이 나오거든. 얘를 자유낙하를 시키면요. 가속도가 A가 이렇게 G가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랑 관성력이 요거에 의한 관성력이 이렇게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mg와 이 관성력에 의해서 얘네는 힘의 평형이 돼가지고 얘네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걸로 느끼게 돼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 상태라고 얘네는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이제 중력 작용 안 하니까 위에서 눌리는 게 없으니까 여기 옆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관성력이 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자유낙하를 할 때 모든 것들이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쵸? 붕 떠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 누르는 거지 그냥. 다들 똑같이 붕 떠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래에 있는 거 못 누르기 때문에 눌리지 않으니까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붕 떠서 무중력 상태로 느껴서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는 너무나 완벽하게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개념이고, 요 관성력과 무중력 상태 이런 게 아마 논술이나 이런 좀 어려운 거를 물어볼 때 이런 게 좀 나와. 그리고 이 개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엄청 어렵고요. 그래서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뭐 이렇게 무중력 상태를 체험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무중력은 이렇게 우주 공간에 그냥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진짜 무중력인데, 이게 무중력인데, 근데 비행기가 자유낙하를 해. 또는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해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원래 날아가다가 시동을 꺼, 엔진을 꺼, 떨어져. 그럼 얘가 가속도를 받아서 자유낙하를 할 때 관성력은 위로 작용을 하죠. 아래는 중력이 있어. 그 두 개가 자유낙하를 하면은 MA가 MG랑 똑같기 때문에 아예 상쇄가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위로 그냥 뜨겠죠. 위로 그냥 뜨겠죠. 그래서 위로 그냥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그냥 뜨면서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낙하를 하는 거야. 그쵸? 완벽하게 자유낙하를 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그냥 위로 뜨니까 무중력 상태라고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개념이고 실제로는 무중력으로 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무중력인 느낌인 거고 실제로는 중력만을 받아서 완벽하게 자유낙하하는 상태였다. 그런 거고요. 일단 그런 거고 이제 원운동에서 관성력을 보고서 좀 넘어갈 건데 그래서 원래는 질량이 이렇게 있는 물체를 원운동을 하면요. 구심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용철의 상수가 K이고 X만큼 늘어나서 얘가 지금 구심력을 받아서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탄성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구나. R자임은 얘는 현재 중력도 없고 여기로 이제 KX만 있는 거야. 요 KX가 이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탄성력이 구심력이 되는구나. M, R, 오메가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심력이 작용을 해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런데 물체가 자기가 보면요. 원운동하는 물체의 상황은 자기는 그냥 정지 상태로 보는 거야. 자기는 정지 상태고 힘의 평형인데 용수철 분명 늘어나 있거든. 용수철이 보통이랑 다르게 늘어나 있어. 그걸 보고서 여기로 KX만큼의 탄성력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늘어나 있지? 나는 정지 상태인데. 그럼 나를 정지로 만드는 무언가의 힘이 있구나. 관성력이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자기는 정지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원심력. 이거를 우리 관성력을 원운동의 관성력은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심력과 이 탄성력이 힘의 평형이다. 탄성력은 KX로 왼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원심력은 이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X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오른쪽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심력 때문에 용철이 늘어난 것 같다 라고 얘는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는 물리적 현상을 좀 다르게 보고 있긴 한데 우리가 관성력을 도입을 해야만 이런 건 설명이 되니까 관성력을 도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문제풀이는 다 그냥 잘 이해를 해야 돼. 잘만 이해를 하면 어렵진 않아. 그래서 아까 본 거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원래는 1kg이기 때문에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원래는 A가 바닥을 10으로 누르고 있어. 그쵸? A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원래는 10이야. 그쵸? 근데 얘가 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가속도가 오래.
3에서 5천은 가속도가 5야. 그래서 가속도가 5라는 뜻은 원래 얘는 mg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위로 갑자기 얘가 가속도 5로 가면 얘는 관성력이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ma만큼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관성력은 마이너스 ma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닥이 더 세게 눌리는 거야. 원래는 10N으로 눌렸다면 더 세게 ma 해서 m이 1kg, a가 5니까 이게 5N. 중력이 누르는 힘 10N. 그래서 갑자기 이 초부터는 15N으로 이제 a가 누르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15N으로 누른다. 답은 4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성력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관성력을 표시를 하고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매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젠 거꾸로 가속도 말고 힘을 줬죠. 힘을 줬는데 A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래. 그래서 A가 저울을 누르는 힘을 나타내는데 지금 A가 저울을 누른다고. 근데 원래는 10N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N이었는데 A가 저울을 약하게 눌러. 왜 그럴까? 그래서 원래는 얘가 그냥 가속도가 위라고 해봐요. 가속도가 위라고 하면요. 지금 저울은 A에는 mg가 작용을 하고 가속도가 위라면 관성력이 아래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겠지. 그러면은 저울을 더 세게 누르겠네. 그럴 텐데 이게 그럼 이게 아니구나. 방향이 그럼 아래인가 보네. 그쵸? 아래로 가속을 하니까 관성력이 이번엔 그러면은 위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울을 약하게 누르겠네. 그쵸? 그렇구나. 아래로 가속을 하는구나. 운동 방향은 위인데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있고요. 그 이제 영희가 볼 때는 결국 전체적으로는 아래로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쵸? mg ma가 잠깐만요. 잘못했네.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영희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 속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달라. 1초일 때는 아마 등속 운동을 했던 것 같아. 등속 운동을 해서 그냥 똑같이 이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3초일 때는 아래로 가속을 하니까 속력이 변해서 속력이 다르게 보일 거고요. 철수가 볼 때는 관성력의 방향은 이때 위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게 저울을 약하게 누르니까 그렇게 될 거고 영희가 볼 때 3에서 4초까지 엘리베이터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해. 왜냐면 누르는 힘이 일정하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고 아래 것도 매우 비슷한데 이제 속력을 줬죠. 그래서 위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체중계가 있는데 땅에 있는 애가 측정한 엘리베이터의 속력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속을 하죠.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서 위로 가속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속력이 감소한다는 뜻은 아래로 가속을 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래서 아래로 가속도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때 위로 가속을 하니까 관성력은 아래로 작용을 하겠죠. 관성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여기서는 관성력이 없고 그리고 아래로 가속을 하면 이제 관성력은 위로 작용을 하겠네.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1초일 때는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빠르게 출발하면 아래로 쑥 눌리는 느낌이 나면서 아래로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아래를 세게 누르니까 체중의 측정값은 600보다 크겠네. 맞고 3초일 때는 이제 A가 0이니까 A가 보든 B가 보든 A가 0으로 현재 힘의 평형인 상태가 되겠죠. RCM이 0이다. 관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5초일 때는 아래로 A죠. 그래서 관성력은 위로 작용을 하죠. 관성력은 위로 작용을 하고요. 네, 틀렸어. 답은 기억니은. 이제 저울이 좀 무게를 좀 이제 난잡하게 막 하네. 거꾸로 이제 저울에 무게를 줬죠. 그래서 저울이 약하게 눌리는 건 뭐야? 관성력이 그러면은 얘가 관성력은 위로 작용하죠. 관성. 저울이 약하게 눌리는 건 관성력이 위로 작용하고
여기 저울이 세게 돌리는 건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랬다고 하는 거. 그럼 결국 가속도는 아래로 가속을 했겠죠. 가속도는 아래 방향. 여기서는 이제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는 위로 가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랬고 처음엔 정지였구나. 정지였다가 아래로 가속했다가 다시 또 등속 운동을 하다가 또 위로 가속을 하는 거. 이런 상태인 거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정지였고 0에서 2초까지 정지였고 아래로 가속해서 아래로 빠르게 가다가 이제 등속 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위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면서 멈추는 거야. 위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면서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한 거야. 속력이 이제 빨라지면 가속도 있다가 등속을 할 때는 가속도가 0이다가 다시 멈추면 이제 반대편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는 거지. 요거를 이제 거꾸로 그래프로 이렇게 준 거야. 그러고서 이제 보면은 3초일 때 얘는 아래로 운동을 해요. 가속도 아래야. 관성력이 위기 때문에 아래로 운동하고 있고요. 5에서 6초는 등속 운동 맞아. 그래서 갑자기 아래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꺾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어. 그리고 등속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천천히 멈출 거고요. 8초일 때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다. 8초일 때 가속도는 위로 가속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현재 지금 아래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 가속도는 위고 아래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천천히 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반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아래로 가다가 갑자기 콱 아래로 가다가 갑자기 콱 위로 다시 갈라 하면은 무게가 이게 막 몇백 뉴턴이 막 엄청 차이가 날 거야.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 돼. 갑자기 아래로 가다가 콱 가려면은 중력을 꺾으면서 엄청 급가속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저울의 눈금이 천장 뚫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지였다가 아래로 가다가 아래로 등속 운동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래로 점점 천천히 멈춰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갑자기 아래로 가다가 콱 하고 위로 가려고 하면은 무게가 이제 한 천 몇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막 우주를 뚫고 무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아래 가속, 등속, 이제 천천히 멈춘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위로 점프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거를 못 하죠. 왜냐면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겠는데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무중력 상태라서 모두가 그냥 공중에 떠 있어. 바닥에 발이 닿지가 않아.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힘을 줘서 바닥을 발로 박차고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무중력 상태로 공중에 다들 떠 있기 때문에 저울도 밟지를 못해서 눈금이 0이 나오는 상황이야. 그쵸? 바닥도 못 밟기 때문에 위로 못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해서 추락할 때 우리는 바닥을 발로 차서 탈출을 못한다.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라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우리가 지탱을 못해.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상 이렇게 아래로 가다가 갑자기 사람의 가속도가 위로 되려면은 사람이 갑자기 아래로 9.8로 가다가 가속도가 여기서 이제 탈출해서 위로 날아가려면 A가 한 뭐 한 1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야 조금 이제 위로 약간 점프를 해서 살겠잖아.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가속도의 변화가 인간이 다리에 힘을 주는 걸로 가속도가 11 이상은 줘야겠다. 그쵸? 그러면 F는 MA로 다리가 얼마의 힘을 줘야 돼? F는 MA로 뭐 11M 정도는 힘을 줘야겠죠. 그러면 사실상 요 힘을 줄 수 있다면 다리가 엄청나게 강하고 강력한 사람이잖아. 자유낙하에서 땅에 쳐박혀도요. 요 정도 힘을 줄 수 있으면 넌 살 수 있어. 그러지 않겠니? 중력을 거슬러서 팍 하고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려면 엄청난 힘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게 가능할 거면 차라리 그냥 A가 9.8이었다가 꽝 땅에 받아가서 A가 0이 되는 요 충격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슈퍼맨이면 사실 그냥 여기서 위로 점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힘을 줘야 돼. 그 힘이나 사실 꽝 떨어져서 그걸 다리로 버티는 힘이나 그게 그거다. 그런 느낌이고
그건 그렇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면 그렇고 가속도가 이렇게 된대. 그리고 철수가 질량 m인 공을 들고 있고 그렇다. 가속도가 아래니까 공에는 관성력이 그러면 어디로 작용해? 이렇게 작용하겠죠. 관성력. 관성력의 크기는 MA인데 마이너스 MA인데 아래이니까 반대로 위로 작용을 하고 관성력이 그 크기는 M 곱하기 가속도 요거 하니까 3분의 mg가 되겠네. 3분의 mg가 지금 위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력은 지금 mg만큼 작용을 하는 상황이 있죠. 그렇구나. 철수가 볼 때 공에 작용 관성력은 위쪽에다 맞고요. 이제 이렇게 철수가 볼 때는 중력이랑 관성력이 있고 그리고 철수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 철수가 손이 축구공을 드는 힘 N이 있는 거야. 그래서 mg가 N과 관성력 3분의 mg로 이렇게 힘의 평형 상태인 걸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이 철수의 손에 작용하는 힘, 손이 공을 드는 힘, 두 개가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 즉 N은 3분의 2mg가 되죠. 철수가 공을 들면 공도 철수를 눌러.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공이 철수선에 작용하는 힘은 mg가 아니고 3분의 2mg야. 틀렸고요. 영희가 볼 때는 공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래로 지금 엘리베이터랑 같이 가속을 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R자 힘은 3분의 1mg다 맞아.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요. 관성이 없거든. 관성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mg, 위로 n. 그래서 mg 빼기 n이 결국 ma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a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mg가 돼야 돼. 그쵸? 그래서 사실 똑같아. n이 3분의 2mg니까 당연히 되는 거긴 해. 빼기 3분의 2mg가 그럼 당연히 3분의 1mg다. 그래서 이게 R자입니다. 당연한 얘기긴 해요. 그래서 3분의 1mg 맞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아래로 일단 운동은 하고 있는데 등각속도 방향을 안 알려줬네. 그쵸? 어려운 문제가 됐어. 용수철 자석 N극과 N극이네. 청력이죠. 자석 B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고 철수가 볼 때는 땅에 있는 철수가 보고 있네. 어렵다. 용철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 있다고? 늘어나 있어? 용철이 늘어나 있어? 용철이 늘어나 있어? 그럼 일단 탄성력은 위로 작용을 하겠네. 그쵸? 용철이 원래보다 늘어나 있으니까 탄성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또 A에 또 무슨 힘이 있냐면 여기는 중력이 있고 중력, 탄성력, 그리고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자기력. 그리고 자기력은 청력이니까 B에는 이렇게 작용하겠네. 자기력. 일단 A 먼저 하자. A는 mg, 자기력, 탄성력. 또 힘 또 뭐 있지? 끝이죠. 그리고 이때 철수가 볼 때 자기력이 중력보다 크대. 이해? 자기력이 중력보다 크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 이해됐다. 이해됐다. 그래서 자, 봐봐. 그래서 철수가 볼 때는 탄성력이 위로 숫자 써볼게. 탄성력이 뭐 한 10이고 중력이 뭐 한 100이라고 쳐봐요. 근데 자기력이 그럼 한 100보다 크대. 그쵸? 자기력은 중력보다 크다. 한 112 이런 거잖아. 그럼 R자임이 그러면은 위로 작용하네. 그쵸? 철수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R자임이 위잖아. 철수가 볼 때 R자임이 위니까 그렇구나. 철수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얘가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속을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고 철수가 볼 때 엘리베이터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다르네. 그렇구나. 자기력의 중력보다 세니까 전체 합력이 위로 가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영희가 볼 땐 이게 가속도가 위니까 관성력이 그러면은 영희가 볼 땐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겠네. 그쵸?
가속도가 A면 관성력은 MA의 반대 방향 이렇게 작용을 하겠네. 관성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영희가 볼 때는 이게 힘의 평형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영희가 볼 때는 힘의 평형으로 A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탄성력 그리고 자기력이 mg랑 ma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관성력의 방향과 탄성력의 방향이 관성력 아래, 탄성력 방향이 위, 반대 맞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A는 다 했어. 이제 B를 보면은 B는 아래로 중력, 이제 B는 자기력은 청력이니까 아래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아래로 자기력. 그리고 관성력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니까 관성력도 아래로 작용을 하네. 관성력. 다 아래 방향이네. 허허. 그래서 B는 지금 아래 관성, 아래 mg, 아래 자기력. 그러면은 바닥을 뚫고 가겠는데 이게 아니고 영희가 볼 때도 B가 멈춰 있으니까 이거 잠깐 지우자. 영희가 볼 때도 B가 멈춰 있으니까 왜 멈춰 있어? 왜냐면은 바닥이 자석을 지탱하는 힘인 수직항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중력, 자기력, 관성력과 같아야 돼. 그래서 영희가 볼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영희는 B를 볼 때는 n 더하기 n은 영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 n은 mg 자기 관 이렇게 되고요. 철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관성력이 없는 거잖아. 철수 입장에서 관성력이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로 가속도가 A가 나와야 돼. 철수 입장에서는 N 빼기 자기 빼기 mg가 알짜임이 이게 ma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철수가 볼 때는 바닥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N은 중력과 자기력보다 커야 돼. 크다. 같은 게 아니야. 크다. 그래서 답은 니은.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물리 역학이랑 같이 엮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상자가 3m이고 질량이 m이면요. 그리고 B가 2m이야. 그러면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얘는 중력 먼저 다 표시하면 얘는 2m, EMG 얘는 장력이 T가 작용을 하죠. 얘는 이렇게 T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깝치지 않고 하나하나 지금 no 하나하나 그냥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B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할 거니까 EMG 빼기 T가 EMA다 라고 할 거고 A는 이제 T가 요거는 전체를 한 덩어리 보는 거야. 전체가 한꺼번에 세트로 움직이니까 전체 질량 4M A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더하면은 EMG가 6MA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는 한 몸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게 3분의 G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A는 3분의 G. 그래서 B의 가속도는 3분의 1G야.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관성력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는 상황이다. 그쵸? 또는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날아갔지. 그치? 그래서 관성력은 왼쪽으로 날아가게 하는 관성력은 왼쪽이다. 마이너스 X방향이고요. 틀렸고 그래서 이제 요때 요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확대를 해보면 지금 요 상태로 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요게 정지 상태로 보니까 가속도가 요게 A는 3분의 G였지. 그러니까 오 마이 갓 렉 여기 mg가 있었고 여기 t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로 이제 관성력이 3분의 mg가 나오는 거야. 이게 3분의 mg what? 요게 힘의 평형이 돼야 되겠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을 분해를 해보면 빨리 푸는 게 이게 힘의 평형일 때 삼각형 그려지는 거 말했었나? 벡터 합이 0이 될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 삼각형이 딱 돼서 0이 나와요. 어려우면 노가다 띄면 되지. 잊으시고
네, 요거를 하면요. t 코사인 세타가 배운 거 그대로 t 코사인 세타가 mg, t 사인 세타가 이제 3분의 mg. what? what? 바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양변을 나눠. 그러면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3 나오는 거 보이니?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다시 할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mg, 사인 세타가 3분의 mg. 그러면은 대충 탄젠 세타가 3분의 1 나오는 거 보이니? 얘가 3대 1인 거니까 탄젠 세타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맞다. 답은 디귿. 그럼 이제 추가로 뒤에 문제를 쭉 풀어보면 평범한 문제는 이때는 보통 버스가 앞으로 가속을 할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B가 볼 때는 버스는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고 A가 볼 때는 이게 힘의 평형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힘을 분석을 하면 요게 mg, 장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버스가 가속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ma만큼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힘의 평형이고 t 코사인 세타가 mg, t 코사인 세타가 mg고 그리고 t 사인 세타가 ma, 이런 관계가 있긴 하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거분의 요거는 g분의 a는 탄젠트 세타, a는 g탄젠트 세타, 이런 관계가 되긴 하는데 일단 그래서 그냥 문제는 아마 간단할 것 같아. 관성력 A가 볼 때 관성력은 마이너스 X야, 틀렸고 B가 볼 때 알짜임이 0 아니야. B가 볼 때는 얘가 알짜임이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볼 때는 T랑 mg만 있으니까 얘는 앞으로 가속 운동하는 거고 A가 볼 때는 정지 상태로 힘의 평이고 틀렸고 B가 볼 때 버스 가속도는 증가하지만 버스 가속도가 더 증가를 하면은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얘가 더 뒤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세타가 더 커진다, 맞아. 그래서 8번의 답은 디귿. 8번은 디귿이 맞고 이제 9번으로 가면 매우 자 지금 V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상황인데 F가 뭐냐면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힘. 그래서 이거는 물체가 저울을 세게 누른다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mg가 있는데 아래로 가속을 운동을 아래로 관성력을 받는 거니까 관성력. 왜 관성력을 받냐면 이게 G죠. 왜냐면은 위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얘는 괜히 썼다. 어쩔 수 없고 아래쪽에 쓸걸. 그래서 1구간은 아래로 세게 눌리는 이유는 위로 가속 운동을 하고 아래로는 관성력이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거꾸로 아래로 가속 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관성력을 받아서 누르는 힘이 약해졌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보면 안에 있는 A가 볼 때 1에서 관성력은 0.2 맞아. 관성력의 크기는 둘 다 0.인데 A가 볼 때는 1 구간에서는 아래로 관성력이 0.2, 2 구간에서는 위로 관성력이 0.2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 맞아.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A가 볼 때 관성력의 방향은 2에서 아래다. 틀렸어. 답은 기억니은. 9번 답은 기억니은. 맞죠? 그리고 10번으로 가보면
흥미로운데, 뭐지 이거? 일단 V가 요거래. V가 요건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거, 버스가 이쪽으로 이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죠. 가속도 방향이 일단 요거인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이쪽으로는 중력이 있고, MH가 있고, 이쪽으로도 중력이 있죠, MBG. 그리고 T 해서 이렇게 그냥 다 해줄까? 이거를 TA라고 하고, 똑같이 여기 장력이 똑같이 있겠죠? 여기를 TB라고 하고, 이렇게 TB가 있다고 하면은, 귀찮은데, 질량은 그냥 다 이거 아는 거잖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얘는 귀찮으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A의 질량이 더 커야 가속도 왼쪽으로 되겠죠. 다 해봐. MA 빼기 TA는 MA. MAG 빼기 TA는 MA. 그리고 TB 빼기 MBG가 MB. 이렇게 해서 다 하면, 그래서 전체적인 알짜임은 얘가 더 무거워야 왼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질량은 A가 더 커. 맞아. 그리고, 일단 가속도가 왼쪽으로 가려니까 여기가 더 중력이 더 세야 되고, 그리고, 왼, 그러면 관성력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말이 안 나오네. 그냥 다 풀면 안 되나? 상자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이거는 즉 상자 안에 있는 내부 관찰자란 뜻이야. 그래서 내부 관찰자가 상자 안에 있으면은 여기서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멈춰 있고 자기도 멈춰 있고 상자도 멈춰 있고 다만 관성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관성력은 왼쪽이야. 틀렸어. 맞네. 잠깐만요. 관성력은 플러스 X 방향 맞았고 책상에 대해 정지한 것은 이거 외부 관찰자죠. 외부 관찰자가 볼 때 상자 속력은 V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는 감소하겠네. 상자 속력은 감소할 거고 디귿은 맞고 답은 기억 디귿. 11번으로 가면 V가 운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체를 정지해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볼 때 플러스 X로 운동을 한다. 즉 그 뜻은 정지한 애가 이게 관성력이 여기로 작용을 하네. 그쵸? 급 브레이크 밟았으면 얘는 뒤로 날아갔을 텐데 잠깐만. 급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구나. 급 가속을 했으면 물체가 뒤로 날아가고 급 브레이크 했으면 얘가 앞으로 날아왔을 텐데 지금 급 브레이크 한 상황이죠. 급 브레이크 했으니까 이제 가속도는 뒤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급 브레이크 한 상황이잖아. 그쵸? 가속도가 뒤로 가고 광선력은 앞으로 적용해서 상자가 앞으로 날아가는 상황이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A가 볼 때 관성력은 플러스 X 방향 맞고 B가 볼 때 급 브레이크 한 상황이니까 증가 안 하고 A가 볼 때는 얘는 가속 운동을 하죠. 등속 운동 아니고. 그래서 답은 기억. 그래서 11번이 그래서 기억이었고 이것도 매우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네. 근데 똑같아. 그래서 원래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여기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두면 얘네 두 개의 힘에 의해서 mg sin 세타로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관성력. 관성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관성력이 일단 이렇게 작용한다는 뜻은 얘가 앞으로 급가속을 하겠네.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앞으로 가속 운동하니까 버스에 있는 애들은 뒤로 쏠리니까 관성력이 뒤로 작용해서 얘가 안 떨어지고 잘 멈춰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영희가 볼 때 버스는 운동도 오른쪽으로 하는데 가속도 오른쪽으로 하니까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겠네. 그쵸?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리고 영희가 볼 때 알짜임이 0이 아니고 영희가 볼 때는 알짜임이 0이 아니고 가속도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할 거야. 알짜임이 0이 아니고 철수가 볼 때는 알짜임이 0이죠. 그리고 관속력은 마이너스 X겠지. 틀렸어. 답은 기억. 그래서 이 정도 풀어보시고